실제로 비트코인만 놓고 봤을 때도 장기 홀더들의 공급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 공급량의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9일 파이어시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내용이 증시에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때문에 트럼프 관세 발언과 함께 뉴욕 증시는 간밤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큰 낙폭을 보이진 않았고 이 관세 이슈가 좀 몇 개월 동안 지속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잘 소화를 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구리라던가 의약품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자 간밤 구리 선물이 일중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상 최고치의 변동폭을 보인 거죠.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을 보였고요. 17% 정도 폭등하면서 역대 최고치 경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관세 이슈와 함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던 건 바로 일론 머스크의 창당 이슈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아메리카 파티라고 새로운 당을 창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동안 월가에서도 머스크의 열렬 팬으로 알려졌었던 댄 아이브스도 이번에는 쓴소리를 남겼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와 같은 본인의 사업에 집중을 해야 할 때지 정치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고 글을 남기자 일론 머스크가 그 댄 아이브스가 남긴 글에 답글을 달면서 Shut up, Dan 이렇게 적었습니다. 조용히 해라, 너나 잘해라, 뭐 이런 의미죠. 자, 이런 식으로 업계에서도 일론 머스크를 굉장히 애정하고 큰 관심을 보였었던 애널리스트들에게조차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일론 머스크, 앞으로의 변동성이 시장에 어떻게 나올지 주요 인물들의 발언들과 동향들도 잘 점검을 해봐야 되는 한때인 것 같고요.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로 예정한 이 상호관세 이제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라고 재차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 SNS 계정을 통해서 변경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모든 국가는 8월 1일부터 관세를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요. 지금 50여 개국을 상대로 최대 100%에 이르는 관세를 예고한 뒤에 90일 유예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3주 추가적으로 유예를 해서 최종적으로 8월 1일부터 상호관세가 진행이 되는 건데 이제 그것마저도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일본이랑 한국 같은 경우는 25%대 관세를 받아들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30% 그리고 라오스와 미얀마 같은 경우는 40%대 관세가 적용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미국과 함께 합의를 도출해낸 국가는 영국과 베트남밖에 없고 중국 같은 경우는 관세를 일부 낮추는 수준의 휴전 상태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 모습이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기간 연장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서 만약 8월 1일까지도 주요국들과 최종 합의가 나오지 않는다면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이 고율 관세를 그대로 국가들한테 매길 수 있게 되는 것일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관세 관련해서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시장에 존재한다 생각을 해봐야겠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관세 이슈로 인해서 시장에서도 금융시장에 퍼펙트 스톰이 나올 수 있다라고 우려의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발 관세 폭탄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까지 맞물리면서 8월로 다가오는 이 시점이 글로벌 금융시장에게는 상당히 위험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싱가포르 디지털 자산 전문 운용사인 QCP 캐피털은 현재 디지털 자산 시장은 기관 자금 유입으로 이례적인 안정세를 보이지만 8월에 겹쳐진 관세 이슈와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 이슈 때문에 시장 안에서 상당히 경계감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타코 트레이드라고 하죠. 트럼프 어거스트 크리티컬 아웃컴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금 8월에 나타나게 되는 이 트럼프 대통령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시장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막대한 재정 지출이나 이자 지급은 단기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가계소득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결론적으로 지속이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겉보기와는 달리 상당히 취약한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세도 일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8월에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비트코인이 신고가 돌파를 해줄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시장에서는 여전히 암호화폐 살리기 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하원에서도 미국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수도로 남을 수 있도록 역사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 또 기관 쪽에서도 긍정적인 자금 유입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델리티 쪽에서도 특히 최근에 ETF의 매수 유입세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6,600만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까지 1위를 달리고 있는 블랙락과는 큰 거래량과 AUM을 차이가 크게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피델리티 쪽에서도 강력하게 비트코인을 매수해주는 모습들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고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쪽으로도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본격화가 되면서 시장 안에서의 장기 보유자들의 홀딩 물량은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만 놓고 봤을 때도 장기 홀더들의 공급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 공급량의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장기 보유자들은 단기 보유자들처럼 차익 실현을 노려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안전자산 그리고 정말 디지털 골드라는 가치관으로 축적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도세가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장기 보유자들의 물량이 늘어간다는 건 시장의 긍정신호로 풀이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장기 보유자들의 물량이 전체 공급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15년의 비트코인 역사 동안 장기 보유자들의 홀더 물량이 80%를 넘었었던 건 단 2차례밖에 없었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장기 보유자들이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때 비트코인은 최대 84%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런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80%가 넘는 또 상승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나와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유입량이 최근에 급증하면서 알트코인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1위 거래소죠. 바이낸스에서 스테이블 코인 보유량이 사상 최대치로 치솟았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하면서 투자자 대기 자금이 출격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바이낸스에 들어와 있는 USDT 그리고 USDC의 보유량이 42조 원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소 안에 예치를 해놓는다라는 의미는 다른 코인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알트코인의 잠재적인 매수 물량으로 우리가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되려 하락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 90일간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대한 순환 기대감이 크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시가총액에서 이제 토탈2라 그러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의 지수 같은 경우도 저항선을 앞두고 계속 횡보를 하고 있어서 한번 저항을 돌파를 해준다면 알트코인 쪽으로 큰 자금 유입과 함께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이저 알트코인 중에 하나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긍정적인 기관들의 매수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간밤에는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죠. BTCS가 이더리움을 매수하기 위해 1억 달러를 모금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3,500개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추가적인 매입을 위해서 1억 달러의 모금을 이어간다라는 내용이 전해졌고,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고래 쪽에 대한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비트코인 데이터는 이제 장기 보유자들에 대한 데이터였고, 이더리움은 메가 고래, 말 그대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들고 있는 큰 손들이 보유량을 계속 늘리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지난 2014년 10월이 최저치였습니다. 고래들이 들고 있는 물량 기준. 근데 그때부터 해서 지금 한 10% 정도 고래들이 이더리움을 추가적으로 매수했다라는 데이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약간 좀 불안 요소로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 기대감이 날로 커지고는 있지만 최근에 미국 정부가 코인베이스 프라임에 이더리움을 입금시켰다라는 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미 다수의 국가들과 또 금융기관들이 합류한 가상자산 축적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이제 보유 주체로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0만 달러 정도를 최근에 프라임에 입금을 해가지고 매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를 해야 되는 건지 약간의 불안감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들의 긍정적인 매수세와 함께 여전히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트루스 소셜에서 이 암호화폐 블루칩 ETF 신청서를 결국 SEC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주요 코인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크로노스, XRP 이렇게 5종목이고요. 일단 배분된 비율도 중요한데 비트코인이 70%, 이더리움 15%, 솔라나 8%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생각보다 리플의 좀 비중이 적어서 좀 아쉬운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트럼프의 대표 수혜 코인으로 우리가 XRP를 종종 논하곤 하는데 생각보다 XRP의 비중이 굉장히 적은 걸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뉴스들만 놓고 봤을 때는 관세 이슈가 일단 8월까지는 연장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자체적인 이슈들 혹은 매크로 이슈로 시장의 가격 형성이 일어나는 구간에 들어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파이어 차트에서 보내주고 있는 시그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이어 차트를 통해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오늘 64.3%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내린 종목들의 개수가 더 많지만 보조 지표들을 놓고 봤을 때는 롱에 대한 포지션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4일 추세로 확인해 볼 수 있는 파이어 트렌드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 가격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의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또 간밤에 다시 한번 판이 바뀌는 흐름이 나왔죠. 롱에 대한 시그널이 뜨고 나서는 파이어라인 위에서 캔들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트렌드 라인으로 체크를 해보더라도 장기는 상승 추세를 가리키고 있고 단기 같은 경우는 약간의 하향 추세가 보여집니다. 다만 아직 저항 구간까지 좀 룸이 남았기 때문에 109,400달러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여기에서 저항을 깨지 못한다면 다시금 하락하면서 107,000달러 선까지의 가격 하락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이 딱 그 중심부에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109,000 뚫고 다시 한번 11만 달러를 향해 올라가 줄 수 있을지 8월 이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신고가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차트 매일매일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쪽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롱에 대한 시그널이 떴습니다. 어제 저녁에 떴고요. 그 뒤로는 쭉 가격 상승을 보여주면서 2,600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확실히 비트코인보다는 더 긍정적인 차트를 보여주고 있죠. 단기와 장기가 모두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지금은 저항을 막고 일단은 횡보 중에 있습니다. 2,630달러 선을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받아주면 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 구간 잘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를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어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세 분석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쉽게 추세와 그리고 롱과 숏에 대한 시그널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오를 구간인지 내릴 구간인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이게 상향 추세다, 하향 추세다 라는 것을 이렇게 작도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슈를 저희 시황 시간을 통해서 함께 점검을 해보시고, 또 24시간 동안 코인 시장은 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실 때 아무 때나 이 파이어 차트를 통해서 시세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파이어 차트의 사용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오픈 카카오 채팅방 링크를 통해서 문의글을 남겨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시장 분위기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비트는 횡보, 이더리움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내일은 또 어떤 이슈로 코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아침에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